보여. 그래서 저쪽 반임자가 이것을 밭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와서 갖다 해보고 이게 정열입이 집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존을 해야 한다. 기와가 수막새거든 이것은. 안에 이게 별이 이렇게 7개가 있더라고요. 7개의 별까지 새겨진 범상찮은 기와. 명문가인데다 재력도 상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관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멀리서 선비들이 찾아오고 인근 수령들도 앞다투어 그를 방문했다. 사람들이 오면 중국에서 들여온 천문학과 풍수지리학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열입의 행동은 보통 사대부들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지금도 효험 있는 기도처로 유명한 제비산 중턱의 치마바위. 그는 이곳에서 천일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시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고 한다. 천하는 곡물인데 어찌 주인이 있겠는가. 누구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언행은 당시의 흐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풍수라든가 천문지리에 해박하였다거나 아주 이제 병법에도 일각에는 있었다는 등 당시 어떻게 보면 국시였던 정통 주자성리학의 흐름과는 아주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사상을 소지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나아가서 천하에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으리요라는 어떤 파격적인 주장을 할 만큼 아주 이 일탈된 사상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어떤 정열입의 어떤 급진적이고 이런 진보적인 어떤 그 사상 성향에는 보다 어떤 현실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좀 자유롭게 사고하는 그의 어떤 그 의식이 많이 이렇게 내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열입은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옛날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산속의 섬으로 불린 죽도. 그는 이곳에 사당을 짓고 양반, 상민, 천민, 승려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쳤다. 그래서 죽도 선생으로 불리기도 했던 정열입은 다른 한편으론 무예를 가르치는 데 힘썼다. 죽도 뒤편으로 덕유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천반산. 가파른 능선을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정열입이 활쏘기와 무술을 가르쳤다는 곳이 나타난다. 이 일대에서 화살촉과 커다란 솥이 발견되기도 했다. 무려 600여 명이 대동계란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모였다고 한다. 이곳이 그 천반산인데 평평한 곳이 한 5천여 평이 됩니다. 지금은 나무가 가득 차 있지만 굉장히 편편한 산이거든요. 이곳에서 대동계를 만들었었던 정열입이 대동계원들과 같이 군사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활쏘기나 진법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정열입이 가산을 털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대동계의 위력은 대단했다. 1587년 정예외변 당시 전주부윤 남원경이 도움을 요청하자 정열입은 하루도 안 돼 군사를 모아 왜구를 격퇴했다. 대동계는 주목의 대상이 됐다. 선비 위주로 모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신분 계층이 다양했단 말이죠. 이제 가령 중도 들어가 있고 술사도 들어가 있다 그러고 좀 천민지위를 가진 사람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좀 범상치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벌써 이건 불손한 겁니다. 정열입처럼 어떤 이런 카리스마와 이런 리더십을 갖춘 이런 지식인이 당시 어떤 그 지식인의 행동 반경이 아주 좁은 사회에서는 금방 이렇게 포착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런 정열입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이 이 정계에 있어서는 아주 어떤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 강한 리더십, 그리고 관군을 능가하는 군사력. 이렇게 영모주모자로서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정열입. 실록에 의하면 그는 대동계원을 모아 치밀하게 거사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민심을 이반시키기 위해
역상혁명은 필연이라는 도참설을 세간에 유포시킨다. 실제로 당시 백성들 사이에선 목자망 존업흥, 즉 이시왕조가 곧 망하고 정시가 새로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기록에 의하면 선조 23년 정월 전라도와 황해도에서 일시의 군사를 일으켜 한강까지 올라가 서강창을 습격, 군량미를 확보한 뒤 홍제원의 진을 친다. 팔도물산이 올라오는 수로를 차단하고 성안에 자객을 들여보내 병조 판서와 금부도사를 죽인다. 그리고 민심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안으로 진입한다는 거사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이 사전에 탄로가 나고 조정에선 즉시 체포령을 내린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안 정열입은 죽도로 도망가다가 천반산 중턱에 몸을 숨긴다. 그리고 이 작은 굴에서 최후를 마친다. 당시 그를 뒤쫓았던 민인백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정열입의 시신은 한양으로 압송됐고 영모의 주모자로 능지처사된다.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영모를 꾀한 정열입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교 경전은 물론이고 풍수와 천문 등 이 다양한 학문에 능통해서 학자는 물론이고 벼슬아치들에게까지 두루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 정열입. 게다가 그는 하층민은 물론이고 무사들을 대규모로 조직할 정도로 강한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열입이 영모를 했다면 왜 싸워보지도 않고 자살을 했을까요? 사실 처음에 이 조정의 중신들은 이 정열입이 영모를 했다는 사실을 믿질 않았습니다. 정열입이 서울로 올라와서 이 결백을 주장한다면 다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과는 달리 이 정열입은 도망을 가다가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 자살을 한 것이 영모를 시인한 증거가 돼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그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7세기에 쓰여진 이 당쟁에 관한 책 동서만록에 보면 정열입은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열입이 이 진안 죽도에서 놀고 있을 때 이 선전관과 현감 민인백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를 포위해서 때려 죽였다. 즉 누군가의 치밀한 사전 각본에 의해 정열입을 죽이고 영모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열입 영모 사건 자체가 조작된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학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